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패널과 발제사 사이의 토론에서 일단 저장을 우리 손동유 원장님께서 좀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네, 일단 마이크를 할 수가 없어 각자에게는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는 조금 쉬게 되니까 이 마이크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합토론협의 내용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마을기록 활동과 보존 활용 방안에 관련된 것으로서 네 분의 패널과 세명 발제자님이 함께 종합토론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이제 저장이신 손동유 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긴 시간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해 주실 내용에서 토론문을 미리 작성하셔서 인쇄자리에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토론 진행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료집의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선생님들께서 토론문을 토대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하시고 싶은 의견과 질문 등이 있다면 해주시는 말씀을 순서대로 듣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앞서 발표한 분들이 답변드리거나 첨언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드리고 쟁점이 되는 게 있다면 토론을 하고요. 그런 게 없다면 이제 바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꼭 시간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에 그렇게 질문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집에 질문이 내재된 순서대로 첫 번째는 예솔 발부 노영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저는 48쪽에 토론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일부를 넘어가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을 읽는 걸로 저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의 오프를 읽게 돼 매우 기쁩니다. 발표자들이 이번 포럼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가 글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관련 지식이 필요한 지역 연구자로서 앞으로 자주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세 분께 매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발표문은 서천군 문화유산과 마을기록 활동의 현황을 짚어보게 하고 두 영역이 앞으로 어떤 상관성을 갖고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제기했습니다. 넘어가고요. 민간 기록물 수집은 뭐 하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어렵게 그러한 기록물을 찾아내도 그에 관한 상세 정보를 조사하여 기록해 놓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라 단기 성과 중심의 양적 수집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서천군 마을기록 활동가들의 다양한 기록 방식은 민간 기록물을 수집하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을 만나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조사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일부 활동가들이 한산면 옛사진 아카이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서천군 민간 기록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진들을 수집하고 기록해 놓는 역할을 담당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페이지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제 읽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기록을 우선시하고 민간기록을 부차적으로 여기는 관점이 강했습니다. 민간기록 영역은 소멸위기에 놓인 기존 기록물의 수집에서부터 기록되지 않은 마을 이야기를 기록해내는 일까지 그 폭이 매우 넓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기록은 점차 공공기록 분야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민간기록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지역 기록 문화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서천군 문화유산의 하나인 민간기록을 수행하는 마을기록 활동가들의 역할이
오늘 이런 포럼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조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입장에서 노영민 대표님께서는 지역 기록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장기 지속적이어야 할 필요성 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노영민 대표님의 더 추가적인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스 버전의 고정관 대표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사 전대표 고진만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세 분 말씀하신 거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지금 호칭 마을 기록 활동가들한테 절실히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자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미추홀 확산 문화원에서 지금 하신 말씀, 팀장님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재정적인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서천도 사실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 지금 서천의 마을 기록 활동가들이 활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 계신 조선의 주무관님이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마을 기록가 활동가들을 양성했던 이 노영민 강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늘과 같은 이런 포럼도 열릴 수 있었던 토대가 된 것 같아서 참 수천만의 어떤 마을 기록 활동의 역사고 자랑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토론문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지금 이쪽 학산문화원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를 말씀을 외국의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얼마 전에 호주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호주의 공예기업이 NGO 공화기업과 관련된 환경 NGO 단체에 책자를 제작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가서. 왜 그러냐면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충돌 방법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그 공예기업을 감시하는 NGO 단체가 어떻게 그 기업체한테 자금을 받아서 책자를 발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서천에도 공단도 지금 많이 공단이 들어오고 기업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라도 정말 우리 서천 지역의 문화유산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관에서 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대안으로 저는 지역의 기업과도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 부족의 어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하객동 관련해서 지금 진짜 여럿이 내용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소멸 위기 89개 가운데서 자치단체가 만들어도 최상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마을과 마을이 통폐합이 되어야 되고 흡혈기가 통폐합되고 정말 이제 인근 자치단체하고 통폐합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 기록 자체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공자 아니거나 마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고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채울 수 있는데 가령 그 특정 마을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마을, 그 사라지는 마을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을 중에서도 이 마을이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그거에 맞춰서 조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요. 내용은 제가 반갑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의 역할이라든지 민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지금 토론문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주 사례를 들어서 기업의 사회공헌 관련한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농산어촌 지역의 지역 소멸 대응과 관련한 주민 아카이브의 필요성 강조해 주셨는데 이따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언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초구청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의 조찬예 주무관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토론문에 작성했던 내용들은 아까 발표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엄청 좀 해소가 됐어요. 궁금했던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토론이랄지 상의를 좀 했다랄지 담당자로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21년부터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지금 5년째인데 기반은 조금씩 조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양성된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동아리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장 좀 궁금한 거는 서초동 문화원이죠. 또 지속가능재단, 아까 문화관광재단도 있지만 그쪽도 있고 기록을 하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하고 있는 기관 자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관학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혹시 있을까? 제가 마을 기록 활동가 양성하고 기록집을 만들어내고 동아리 활동 지원하는 것 쪽은 그런 쪽은 제가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이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는가라는 궁금증이 제 안에서 아시겠지만 부서 간 협력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아까 우리 손동효 원장님 네트워크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그동안 소소하게 얘기를 좀 저희 동아리 회원들하고 나눴던 게 뭐냐면 전국 축제를 하자. 이게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회 형식이든 축제 형식이든 아까 1000개 정도 있다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몇 팀이라도 몇 개 기관 단체에서 모여서 서로 어떻게 했는지 좀 서로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카이브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죠. 다행히 내년에는 우리 동네 기록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의장님이 주민参예산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선정이 됐어요. 우리 다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서천에 13개 읍면 중에 5개 읍면을 선정을 해서 기록관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관을 운영을 하면 일단 마을에서 그 마을이 손님이 오면 기록관 먼저 가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가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총무님이나 회장님은 머릿속에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팀장님이나 부장님도 이게 구체적인 걸 요구를 하시는데 저조차도 지금 가볍게 이렇게만 짜놓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물론 내년 1월 초에 우리 그 동아리 회원들과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 양지원 팀장님이나 손정용 그 원장님의 어떤 좋은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 담당자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활동하시게끔 그리고 제가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죄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요즘 라이즈 사업 잘 아시죠? 여기 올해도 인쇄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라이즈 사업에서 인쇄비를 조금 쓴다고 좀 해놨고요. 그 서천도 백석대하고 라이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책임 연구원 하시는 분하고 지금 대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아카이빙 축제는 그쪽에서 예산전을 받아가지고 몇 팀이 모이든 한번 시작을 해보자. 전국 축제 단위로 한번 우리가 끌어가보자. 그래서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도 어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마을 기록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으니 내년에는 좀 더 파이팅 해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전 구체적으로 민관학 행정 모델 어떠하면 좋겠는가 먼저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아카이빙 축제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손동희 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선거에 나오시는 군 의원님들께 만나면 기록관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에 맡기시고 이거는 큰 어떤 지역에 잘했다고 박수를 받을 일이니까 또 하나 만드시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동네 기록관 이거를 내년에 성공적으로 지역에 그 이슈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내지는 요청도 있으셨고 해서 모든 토론이 끝나면 좀 모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을 기록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이대호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천문화유산과 민간기록 활동의 연계,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 그리고 마을 단위 작업 문화원의 필요성 제기에 관한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서천의 문화유산과 민간기록 활동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여기저기 한번 찔러봤는데, 첫 번째 군청 홈페이지하고 이제 서천문화원을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쨌든 문화유산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다만 문화관광으로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서천 구경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로 이야기는 실종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내가 서천 문화원 자료실을 들어가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2008년 한 해 이루어진 서천 지역어 연구, 전통 가양주 실태 조사 등등등 해가지고 그 후에 2008년 이후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는 문화유산보다는 문화활동에 집중해서 지역문화진흥이라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절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문화관광자원이라는 항상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 언어가 어떤 의미에서 문화유산을 좀 배제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결국 민간 기록을 통한 문화유산의 맥락적 이해 증진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구순세를 활동한 무형문화재 가치와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기억을 통한 문화유산, 거기에 스토리텔링 활동과 생활사 기록을 통한 문화유산의 의미 확장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한 17개월 정도를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거 하면서 이제 했었던 활동 하나가 뒤에서 예를 들어놓긴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어른들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인터뷰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담는 그런 일을 한번 했습니다. 그 활동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일종의 두들김이었는데요.
어른들의 삶이 곧 기록이다. 또 어른들의 삶이 곧 우리의 역사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옛사진을 모으는 그런 또 한산 주민자치회에서 했었던 그 활동을 참여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사진을 통해서 만나는 그 기록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 기록물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를 하려면 결국 그들의 기록을 뭔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랑 같이 해가지고 수내씨 뭐해요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제작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의 인생의 쉽게 말하면 생애 전환사죠. 그런 것을 제가 부트브루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딱 되는 바람에 그게 개봉을 못했어요. 그거 개봉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세계 영화제까지 나가라고 준비했던 거거든요. 사실 진짜 엄청난 한번 유튜브 들어가시면 나올 거예요. 손혜씨 뭐해요? 라는 작품인데 손혜씨 뭐해요 여기 밑에 써있어요.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그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딱 되면서 그 전에 이제 2020년 그 3월을 개봉으로 하고서 막 들떠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2019년에 쭉 만든 거라서 그때 주인공인 순애 씨를 제가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의 사는 이야기를. 근데 그분의 삶은 물론 과거의 그 모든 삶은 되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현재 생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로 방향을 전환해서 굉장히 새로운 삶을 신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활동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른 지역에 있는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어떤 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해서 다큐멘터리를 생각했고 또 하나는 제가 또 판교에서 그 문학 낭독극을 한번 준비해봤었어요. 청소년들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문학책 하나의 그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이 대본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또 한 번 느낀 게 이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목소리에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개개인이 갖고 있는 삶의 역사를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웹툰,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게 되게 짧지만 이런 것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랑 문화 행사와의 연계로 결국에는 우리 민간기록 전시관 운영, 축제 프로그램의 지역생활사 기록 콘텐츠 접목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회가 있는데 마을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마을 기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더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데 특히 저희 서천 4방 8방은 동아리인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뭐 상도 타고 저희 몇 년째 상 타면서 엄청 총망받는 단체거든요. 동아리예요. 근데 그 동아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물론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노고도 있지만 결국 사람이었는데 우리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회장과 총무님이 3년 내내, 4년 내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단체의 동아리장으로서 이런 일을 해보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마을 기록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 정도의 부분 가지고, 그죠?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이 마을 주민의 삶에 얼마큼 관심을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담아서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그 노령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데 그분들의 그 생애를 좀 더 생애사로서의 역할로서 한 개인의 삶이 이 시대의 한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 뭐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개별 투자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한 거는 마을 단위 작은 기록문화원이라는 그런 일종의 문화원 필요성을 얘기했는데요. 서천 문화원은 서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만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마을로 들어가 보면 이동수단 때문에 마을 회관이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정말 어린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작은 버스라든가 뭐 자가용이 필요해요. 그분들을 이런 활동에 포함시키려면.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공간만 있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면 단위에 우리 이번 사과 그 기록관이 생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 단위의 작은 문화원 하나씩 만들어져서 그분들을 그쪽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은 보니까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차로 4명, 3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분들이 남아있는 삶을 좀 더 문화적으로 환기할 수 있고 예술활동을 통해서 삶이 고양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체적인 건강은 나이 등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죠? 결국 잘 살다가 떠나려면 마음의 건강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분들 내면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밖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내용 강조해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질문을 주셨고 그러는데요. 말씀 중에 이제 노영민 대표님 말씀 중에 장기적이고 양적 수집에 치중되면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건 뭐 개인적 경험이지만 제가 본 바로는 미추홀 흑산문화원이 가장 장기간 중단 없이 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뭐 아주 순탄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어려움과 또 기회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한 가지 더 고정만 대표님께서 이제 호주 사례 말씀하시면서 물론 똑같은 예는 아닙니다만 환경단체에다가 환경을 우려하게 할 만한 기업이 지원함으로써 이해충돌의 우려까지도 있지만 이런 공생관계. 근데 동양화학 같은 경우도 기업과 지역 기록활동단의 어떤 공동의 협력을 모색한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사례와는 케이스가 다 부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시사점이 만약에 있다면 아까 높여주신 말씀이 있다면 좀 준비해 주시고 몇 가지 그 외에 해주신 말씀이 있으면 서로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 대표님은 늘상 소통을 하시는 상황이라 새롭게 말씀이 있으실까 싶지만 그래도 오늘 공식적인 자리니까 특히나 이제 조선일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민간학 모델 이 부분 다른 측면이 아니라 기록 활동을 해오시는 주민 대표 입장에서 오히려 민에서는 이런 행동 모델을 평소에 좀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게 있다면 꼭 군청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민관 모델에 대한 평소 이런 생각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해주신 말씀 중에 이게 참 공감이 가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대우 선생님 말씀 중에 회장님, 총무님 비롯해서 이제 몇몇 분들의 헌신의 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은 정말 응원이고 칭찬이고 정말 박수칠 일인 건 맞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가? 몇 명의 헌신에 의해서 조직과 공동체가 움직이는 이 구조가 맞나 하는 걱정은 듭니다. 그러면 지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은 늘 수고하고 그걸 향유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게 과연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늘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점에 계신 의장님께서 뭐 하셔도 좋고요.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조금만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나 더 질문이나 요청이 있으면 이제는 참석하신 패널분들께서도 말씀 주시면 좋겠고, 말씀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소개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의견 주신 것과 관련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농사촌 지역에서는 아주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여서 지역 그 정식 사업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역 소멸 대응자 등으로 문경 같은 경우가 기록 작업을 했거든요. 문경이 지금 2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도 이제 시인데 시 안에 여러 기초 행정구역이 있으니까 거기 노령화된 지역 몇 군데를 선정해서 어르신들 구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천군이 또 비교할 만한 특징은 이 사업을 주관한 부서가 아마도 서천군청에도 기록연구사가 있을 텐데요. 문경시의 기록연구사가 이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기록 전문가가 주관하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인터뷰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인터뷰를 수행해낸 주체가 누구냐면 청년문화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문화단체 분들이 청년들을 모집해서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촬영하고 기록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2회에 걸쳐서 진행했고, 계획으로는 내년 이후로도 계속 장기 지속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공교롭게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 바로 다음날 성과 공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과 공유회에 참석을 해야 돼서 어쨌거나 이제 아침에 가면서 오늘 안 모이셨으면 어떡하지 이제 걱정하고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 거하고 상관없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유쾌한 성과 공유회를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지역에서 그런 활동이 있어서 혹시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관련해서 서천에서 축제를 열면 참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데요. 저도 이제 지역을 다니면 그런 다른 지역은 어때요? 어느 지역에서는 뭐해요? 이랬다는데 좀 자리를 알고 싶고 이렇게 하도 많이 듣다가 당신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이 요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한국 기록활동과 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띄웠습니다. 그게 코로나 직전 2019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에 서울기록원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서울특별시의 아카이브입니다. 거기 5층 관광에서 80명 정도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80명이지 단체가 80단체는 아닙니다. 한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로 사례 발표하고 우리 계속 만나. 근데 그때 예산 없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기초 비용 됐고요. 참여자들이 10,000원씩 내고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약간의 단체. 그런데 이제 그 강연자 초청하느라고 그 정도 예산, 그다음에 우리가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기록원에서 장소 대여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받아주고 그래서 큰 예산은 안 들고 그렇게 했는데 참여하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가을에 또 만나기도 하고, 가을에는 청주가 문화도시 기록문화 도시를 준비할 때 제가 총괄계획을 했기 때문에 청주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게 좀 나쁘더라고요. 사람들이 차라리 서울 아니면 대전에서 모이자. 청주 교통이 나빠서 못 가겠다. 근데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 지역에서 청주 오려면 되게 나쁘더라고요. 차라리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러면 몰라도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교통만 좋고, 그래서 청주에서 할 때 30여 명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모임 인원이 있으니 다시 분발해갖고 내년 초에 으쌰으쌰 하자 이러고 헤어졌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못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다시 이렇게 재건이 안 된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나 연락 관계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서천에서 축제를 한다, 연락처 달라고 하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할 수 있게 기록 축제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1회적으로 열면
또좀 허망하게 헤어질 수 있으니까 준비할 때부터 여러 지역 선생님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좀 통상하게 축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축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네트워킹의 뜻이 있으시면 향후에 연락 관계 가지시면서 함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 준비할 때 충분히 들었죠? 네. 양지원 선생님도 말씀. 네. 네. 됐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 지속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너무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록 그 문화원 안에서 이제 기록 사업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그 문화예술 사업들이나 뭐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사업들이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약간 비교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기록 사업은 사실 그 이제 연도별로 이제 계속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쌓이는 기록물만큼 그 가치가 배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그 아카이브를 처음에 조성했을 때가 이제 다시 생각이 나요.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왔던 좋은 사례로 이제 언급됐던 대부분의 이제 아카이브들은 이제 그 주체를 위한 아카이브를 아예 새로 조성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1억 이상의 재원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의 그런 예산들도 다 그만큼 이상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이제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그 아카이브 시스템이라는 거를 저희는 이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시스템이 아마 상상을 하게 되면 그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용을 내면 뭐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짜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릇인 거예요. 이제 약간 뭐라고 그러죠? 그 도시락 같은 뭐가 배분될 수 있는 그런 막대기가 있고 그 안에 내가 뭘 할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 역으로 얘기하면 그걸 일일이 이제 그 안에서 다뤄야 하는 기록물의 분류, 뭐 업로드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하는 시스템인 건데 그거를 시작하면서 이 업무를 예술이 봤을 때 그 담당자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잠깐 하다가 끝난다면 얘는 정말 안 하니만 못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이제 제 위치에서 얘기를 하면 약간 문화원 안에서 그 공감대를 조금 형성하고자 진짜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정말 깨끗할 게 아니면 정말 이게 손 대기가 쉽지가 않다. 그거를 자고해 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다행히 지금 시작한 이후로 이제 5년 이상이라는 이제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2,500개 정도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나름 중간중간에 잘 몰려서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시민 기록단이라는 걸 함께 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의 손을 약간은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 아카이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뭐야? 어떤 것들이 그 지역의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고 누가 왔을 때 사용자로서 그 이제 뭔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지역의 아카이브로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가치가 배가되는 이런 과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 DCRE와 이 지역 상황이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동양화학이 소다회 공장이었는데요. 소다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석회가 발생을 하고 그 폐석회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들이 이제 환경단체로부터 제기가 되고 그거에 지역 안에서의 이제 논쟁이 생기면서 폐석회 처리를 어떻게 하냐. 소다회 공장이 돌아갔을 때는 그 폐석회가 정말 산처럼 하얗게 쌓여있던 게 굉장히 풍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그런 이제 환경에 영향을 미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게 그 지역의 기록을 위한
여기에 더불어서 이 회사가 남긴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제 이유를 붙여서 이게 지원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 바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기록을 이제 같이 하자라는 것도 있었고, 뭐 전시회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지금은 3대째의 이제 CEO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대 회장인 그 유해린 회장님이라고 그 개성사님이라고 불리는 한 분이 그 약간 이제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좀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의 인물이라고 인물로 같이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 분이시기도 해서 그런 것들도 이분에 대한 이제 포럼 한번 열어볼까 뭐 이런 지속적인 제안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DCR이가 이런 뭔가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이제 지역의 청사도 지어지기도 하고 여러 지역의 공원과 지원과 여러 것들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저희는 이것들을 그래도 조금 특별하니 이제 지원을 해달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뭐 된다면 내년에는 올해는 좀 이제 마을을 품은 그 일대의 도시에 대한 전시를 했다면 내년에는 이제 동양화의 역사를 약간 그래도 지역에 공헌을 많이 했었던 회사의 약간 역사를 그 비추는 전시로서 조금 회사와 문화와 같이 할 수 있는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참고로 인천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인천에도 근무하고 경기에도 있었고, 저도 인천에서 89년도부터 살다가 2012년도에 살았는데, 사실 왜 호주의 사례를 왜 들었냐면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뭘 지원을 해주면 뭐 하지 마라, 입을 막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상문화원도 끊임없이 업체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아마 우리나라의 정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례도 한번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한번 다시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제안해보는 지금 말씀 관련해서 사실 뭐 경우마다 다르기도 하고 국가마다 기업 환경이 다르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체가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으로 되고 하면. 그러니까 기업이 뭐 현재 최근에는 뭐 ESG 경영이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윤을 가지고 기업의 성적을 내기도 하지만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이나 거버넌스에 있어서 얼마큼 건강성을 갖는가도 그 기업의 점수를 매기는 척도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공헌 활동들을 하지요. 그래서 ESG 자금을 따로 모아서 이제 사회 환원하거나 뭐 공헌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 기업이 자신들의 어떤 법적이거나 부도덕하거나 이런 법적 오류나 부도덕한 오류를 사회적 공헌으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가 아니라 비슷한 예로 우리가 지역에서 기록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의 얘기로 어느 부잣집 어르신이 활동하는데 주거한다고 얼마나 보험금을 주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 어르신 미화하는 용도로 썼다? 우리가 떳떳할 수 있나요? 그냥 그 돈은 지역의 부유한 분이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신 거니까 지역을 위해서 공평하게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우리는 누군가가 구원하면 투명하게 받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되는 문제고 그 기업이 법적으로 잘못하니까 법적으로 책임지고 도덕적으로 잘못하니까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만 정착되는 좋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열어내고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고 제대로 공정하게 사용하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타견이지만 너무 걱정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걱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평소에 아까 이제 질문 두 가지를 주셨는데 평소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그 조선의 중간님께서 말씀하신 민관학 그리고 협력 모델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민관학 그 세 주체의 어떤 주체가 리더를 하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차이점이 있지만 저희 수천군은 현재 마을 기록 이 활동이 민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면서 관과 학 이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는 거고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안 되면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자발성 한계가 있어요. 그것 어느 정도 가죠. 단기적으로.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 지속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미래하는 그런 활동에 관과 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이 저희 지역의 어떤 그런 지금 이제 마을 활동 그 현재 방향으로 가는 그 부분은 관과 학이 분명히 지원 혹은 협력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 그 아까 문화원하고 지속가능재단 기록학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제 상황에서 알기로는 서천 문화원은 마을 기록은 아니에요. 주로 읍면지 그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고술 기록을 지금 하고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필요할 때 어떤 책자를 발간하고 그런 정도에 되어 있고 그래서 민간 기록에 대한 것은 아직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재단의 경우는 마을 자원조사를 했어요.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단순히 마을 기록이라기보다는 나가서 논밭 면적이 어떻고 인원수가 어떻고 어떤 것이 특징이고 뭐 등등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그것도 마을의 어떤 정보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따라서 이 민관학의 부분은 민관학의 그 어느 지역에서 주체가 되는 주체되는 민의를 발견하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분명히 서로 협력적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가능할 때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마을 기록 활동을 하고 있고 관에서 해야 할 일 그런 부분은 적어도 재정, 예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에서의 차원은 학에서 저희들한테 우려를 하고 있어요. 민의하는 민간인들이 그 기록을 하는 것들이 과연 그게 옳을까? 그게 고지력이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거 하는 것들을 우려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걸 그 과제가 좀 풀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관에서 하는 그런 어떤 기록 활동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같이 모아져야 합해져야 그것이 합해질 때 먼저 하나 이런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우리 마을 기록단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귀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하면 민관학 이 부분은 민이 저희들이 지금 주도가 될 때 관과 학이 같이 지원체가 돼서 협력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이대호 마을기록가 학부모님께서 저하고 소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웬만큼 할 때 사실 그런 이제 뭘 얘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맙고 힘이 돼요. 그런데 이 대표 회장님하고 총무님 이 관계는 우리 마을 기록단들이 분명히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마을 기록 회원님들이 열심히 하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회장단에서 그걸 끌어야 되지? 라는 것들을 늘 고민에 빠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이게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활동비가 필요할 거고, 활동비를 일부 우리 지금 조선의 중관님께서 활동비 제를 일부 좀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아리 그 활동비 좀 주고 있고. 그런데 더 좀 더 나가려면은 제 생각에 그래도 좀 더 예산 확보, 재정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 좀 죄송한 거죠. 회원님한테 그냥 뭐 늘 하자고 얘기를 하지. 나가면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활동비 이렇게 원금이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말로만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셨을 때 부득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원금이라도 챙겨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지금 저희들이 2022년 10월 10일 창립총회가 있었고 그때 지금 발족이 돼서 4년 동안 이렇게 지금 4번의 그 사례 기록집 발간할 때 우리 조선 중관님 가지고 있는 그 기록으로 발간을 지금 해서 4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기획 중인데 그런 부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보다 더 저희들이 지속 가능하게 중장기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예산, 재정 이런 부분들이 확보해 주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자체로도 그런 측면에서 혹시 이제 공모가 있다든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진심이면 저희 지금 현재 마을 기록관 이 부분을 지금 13개 의견이 있는데 5개 혹은 의견 중에 어디 들어가겠죠? 그걸 지금 받아서 올해 할 계획이에요. 그런 기록관이 있어야 기록이 생성이 될 거고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나가서 활동을 또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응당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번 계제에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 회장으로서의 그런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하십사라고 할 때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종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회장님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 도대체 지금 26년 예산도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0이에요, 0 예산이. 그리고 일단 필요한 예산도 26년도 필요하다고 드렸는데 또 다시 원점을 깎이고 이렇게 이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지자체가 돈이 없어가지고 깎이는 이유가 주고 싶은데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반이 좀 형성되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도의원도 저번에 그 축제 때 전시했을 때 전시한 걸 보고 연락해라. 제가 이 두꺼운 거를 한 번 인쇄하려면 5만 원이에요. 이거 못 드려요. 제가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냐? 꼭 연락해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내년 선거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 확보도 정말 필요성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특성화 사업으로 도비 지원받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제가 측정할 수 있었어요. 도비 자체에는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랄 수도 있어요. 제 지자체 담당자로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피로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총무님의 갖고 있는 피로도가 꽤 높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6명 올해까지 양성된 분들이 지금 멤버십이 26명인데 오늘 26명이 지금 다 안 나와 계시잖아요. 26명이 어떻게 동아리다 보니까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활동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활동 인원이 26명이 최대한 가동될 수 있겠는가를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활동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과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예산을 주문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또 그러면 활동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됐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산 더 주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 입장에서 또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해서 활동 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예산 부분은 영원한 좀 숙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민관한 협력 얘기했는데 재단에서 지원받아서 이런 포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단 사업이고 문화유산 팀이 따로 있습니다. 소정부는 문화유산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팀에서 관심이 없어요. 저 굉장히 좀 외로운 싸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툭 풀고 다른 사람한테 업무를 넘기고 싶으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가져가려고 합니다. 취재하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이 군청에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 주셔서 소통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얘기가 이제 물론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재원 문제로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중요하다는 공감 정도로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참석하신 분 중에 질문이나 꼭 이 말씀은 하셔야 되겠다 하시면 예. 네. 네, 저는 마산면 가양리에 사는 전형원입니다. 아까 노영미 대표님께서 한산에 대한 사지를 수집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조금 관심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산에는 한산 성당이 있는데 거기 건물이 너무 낡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새로 신축해서 이전을 지금 계획하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체나 개인이 무수히 많은 건축 헌금을 냈지만 가장 제가 이 기록을 하면서 특이하게 들어온 점이 고등학교 1학년 여자 학생이 사는 곳이 논산인데 밤에 미사를 참석하러 온 거예요. 100만 원을 들고. 그래서 그 순간 그거를 이제 기금을 교회에 내면서 신부님한테 들었는데 그 순간 저는 기록을 먼저 했어요. 아주 참 귀한 기분이다. 고등학교 1학년이 여기 한산 사는 것도 아니고 논산에 사는데 너무 밤이고 무서우니까 엄마 손을 잡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영미 대표님이 한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또 고종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마을을 선택 이 단어에 저는 필이 꽂혔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마산은 3.1운동의 발생지고 또한 마산 장터가 있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뜻에서 3.2구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3.19 카페이기 때문에 3.1운동 발생지이기 때문에 카페도 잘 되고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와서 차를 사 먹고 또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 같은 것도 보고 여가 발생지구나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그 도정만 선생님이 하신 역사적 가치 내용을 여기를 저는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는 거기 사는 주민으로서 여기를 더 발췌하고 싶고요. 또한 조선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카이브 축제 이런 거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많은 협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 했을 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마산초등학교는 소멸위기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한산이랑 아니면 문산이랑 합치려고 했는 그 순간에 참 좋은 생각으로 마산 그 주변에다가 건축 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인구들이 와서 지금 마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육청에서 이번에도 칭찬하는 뜻으로 아이들 전체를 외국 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좋은 사례가 됐는데 그런 사례도 정말 마을 기록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봤고요. 그것을 민간인이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이 학교가 계속 학생이 줄지 않고 계속 연구 보존될 수 있도록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그런 자발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글을 잘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마산은 아동 돌봄센터가 생겼고 어른 돌봄센터가 생겼어요. 문화 활력소를 중심으로 무수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발전을 제가 일일이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거기에 이제 노인복지의 봉사, 미술 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매일매일 배우고 느끼고 오는데 그 어르신들이 한 획을 살았던 그 인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치매가 오고 그렇게 해서 걸음도 못 걸고 그런 폭망한 모습을 볼 때 이 어르신들의 그 삶도 작은아마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에는 그 정말 황무지와 같은 산, 언덕, 중턱 이런 데다가 이 돌봄센터도 짓고 노인 돌봄센터도 짓고 문화 활력소도 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떤 건물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그냥 산야 그런 산에다가 이렇게 지었는데 그런 것들도 기록을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도 기록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옛날에 있던 게 없어진 것만 우리가 써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을 발췌해서 써야 되는지를 저는 의문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애씨 뭐해요 이게 저랑 같이 제가 봉사활동하고 있는 곳에 순애씨가 오십니다. 그런데 순애씨가 그 시절에 이 영화를 촬영할 때 제가 이제 그림 지도를 하면서 그 장면도 나왔다고 해요. 저는 못 봤는데 그래서 그 순애씨가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과 나하고 같이 영화에 나왔어. 그런데 나 지금 놀림감이 됐어. 그때 그 촬영할 때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고 자랑도 많이 했고 내가 친구들한테 밥도 샀어. 그런데 이게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삭제되고 그냥 없어졌어. 이거 다시 어떻게 그때 선생님이 외국까지 이게 출품을 하고 상을 타고 많이 방송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묻힌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이 이걸 자꾸 물어봐. 근데 진짜 나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 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경험과 바람을 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뭐 대응해서 답변 드릴 거는 특히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 제일 처음에 해주시느라고 시간을 아주 짧게 제한적으로 노영민 대표님께서 해주셔서 제가 노 대표님께는 다른 표현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과 민과 함께 활동해 오시는 또 나름의 정체가 있으실 텐데 그 입장에서 겪었던 고유의 경험 속에서 그런 말씀 오늘 자리를 위해서 해주실 말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영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지라는 걸 묻고 그걸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들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불과 뭐 1년 후도 과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는 것들 그 변화들도 반드시 기록을 하시고 싶다면 저는 꼭 하시라고 하고 싶고요. 예. 어쨌든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또 주셨는데 제가 좀 말씀이 없어서 토론을 아주 짧게 끝냈더니 거기에 대한 저한테 그 기회를 주셔서 좀 어려운데요. 제가 저도 이제 민의 입장이죠. 그래서 관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민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도 그렇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몇 차례 사업에서 저에게 이제 사업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같이 이끌어서 잘 해냈던 몇 건의 이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민이라고 해서 특정 어떤 업체나 이런 용역사에서 그거를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특히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지금 이렇게 양성되어 있으시니까 활동가들이 할 수 있게끔 기회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활동가님들께서 저의 군에서 의뢰한 사업들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다 완성도를 높여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6시까지 이거 행사가 잡혀 있어서 6시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세시네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개별 발언을 여쭙지는 않겠고요. 오늘 진행을 제가 맡은 관계로 한 가지 좀 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환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전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이제 마을교육 활동, 민간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저작권이나 소유권 등 법적 권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게 기록을 생산하고 분쟁이 생기지 않게 기록을 소장 관리해야 되고 분쟁이 생기지 않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민간 기록이라고 우리가 그냥 퉁 쳐서 표현하지만 언뜻 생각해보면 몇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서천군의 기록연구사 및 기록의 책임은 이른바 공문서 위주입니다. 서천군이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산되는 기록이고 아마도 협치사업 같은 데서 나오는 구수물들은 의무적으로 관리 안 하실 겁니다. 특별히 첨부 파일 정도로 관리하고 안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군의 예산으로 마을기록관 5개를 만들었다. 근데 마을기록관에서 뭔가 만들어졌다. 그럼 이거는 관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관에서 군청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주민과 관련된 기록, 이게 하나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요. 군 지정 기록물 등과 같은 형태로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민간에서 생산 조작한 기록을 수집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거지만 군에서 보관할게 라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갖고 오는 이것도 민간 기록의 일환인데 이때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지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영역은 주민들이 기록활동을 통해서 4번 8번처럼 주민들이 기록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록 이것도 민간 기록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거친 저의 답은 그렇습니다. 1영역과 2영역은 군청의 공공기록의 일환입니다. 태생은 민간에서 태생했지만 책임은 군청에서 져야 되는 그런 기록이라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데요. 3영역 민간에서 생산해서 민간에서 조장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체결입니다. 그래서 4번 8번 같은 경우에는 기록 활동을 통해서 기록을 소장 관리하긴 하니까 지원 대상인 거고
군청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기록을 확보해서 관리하시면 저천 국민들의 기록을 포괄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 하나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 예산으로 5개 마을 기록관을 만드신다 하는 건 전 너무 좋은 계획이시고 박수 칠 일인데, 그게 이제 기록을 만들고 홍보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 공간이 보존 공간이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가 관리인이 있다거나 그리고 상설 전시를 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산도 그렇고 장기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 5개 지역에 뭔가 거점을 이름이야 마을 기록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기록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생산 공간으로 여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을 궁극적으로는 군 단위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래서 진정한 아카이브는 군 단위에서 운영이 되고 5개 지역, 일단 1차적으로 5개 지역은 막 활발하게 주민들이 이야기 나누고 기록을 만들고 서로 공감하고 이런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누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아주 중요한 시도니까 서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은 어쨌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깊어지고 또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죠. 오늘 이렇게 학계 현장 전문가 또 정책 관계자, 지역사회 그 마을 기록가 여러분들이 모인 만큼 이러한 관점과 경험이 점점 더해지며 더 풍성한 논의가 나중에 또 이루어지려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실천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모두 앞에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사진 같이 좀 찍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거기 그 상태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 네, 계시면 네. 돼요. 그리고 저쪽 거만 좀 띄워서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같이 좀 참여해서 사진 같이 찍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보시면 자, 밖에 계신 분들도 다 들어오세요.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그냥 앉아 계시고. 네, 그렇게. 앉아 계시고, 그냥 앉아 계시고. 사진은 누가 찍으세요? 네. 오케이. 사진 우리 대리님 찍어주세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치즈 하세요. 하나, 둘, 셋. 치즈.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웨이턴입니다.